이 소셜 스튜디오가 보면 어쨌든 투자기관들의 시각에서 이제 뭐 딱딱한 어떤 뭐 강의나 PT 발표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이제 질문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벤처기업하고 뭐 그런 이제 형식을 통해서 벤처기업의 이제 기술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끌어내고 또 투자자가 알고 싶은 부분들을 질문하고 또 투자자 시각에서 뭔가 피드백을 해주고 뭐 이런 이제 형식과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던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새로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어쨌든 벤처기업은 기본적으로 향후에 투자를 받는 것을 좀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내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은 어떤 시각에서 우리 회사를 평가를 할 것인지, 어떤 기준과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지, 거기에 우리 회사는 어떤 모양으로 갖춰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는 기업하고 충분히 좀 사전에 투자자들과 좀 협의를 해서 회사의 핵심적인 강점을 잘 나타낼 부분들을 미리 좀 조율을 하고 그 대화의 내용들을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모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기업 투자기관들이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항목들은 어느 정도 좀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들을 중심으로 기업이 좀 설명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끌어내고, 근데 사전에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조율이 되어 있으면 좀 한정된 시간 안에 보다 많은 내용들을 좀 대화도 나누고 또 독자들에게 전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벤처기업들을 많이 만납니다만,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자고 하면 사실 제대로 갖추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의외로 규모가 꽤 되는 벤처기업들도 사실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있는 기업들도 보면 이제 전형적인 그런 사업계획서 항목들에다가 관련 정보나 자료들을 이렇게 그냥 모아놓고 정리한 정도 수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독자에게 자기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듣고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그 다음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정보만 모아놓은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것들 가지고는 임팩트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를 담아야 되고, 그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전달하는 것들을 통칭해서 저는 뭐 스토리텔링, 해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그냥 벤처기업들이 생각을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뭐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 시장은 충분히 크고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장을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어떤 영업 전략을 가지고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어떻게 연도별로 얼만큼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항목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 키워드들을 좀 정하고, 각 항목들이 다 그 키워드들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그 키워드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그 항목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각각 다 제각각 따로 놀면 안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한 스토리들이 편안하게 전달이 될 수 있고, 쉽고 객관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사실 그 외국 투자기관들의 그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좀 빌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외국 투자기관들에게 저희 이제 벤처기업들 자료들을 좀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업 계획들이 다 최종적으로 숫자에 녹여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영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매출이 어떻게 얼만큼 나올 거고, 그러면 그 매출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생산 설비 투자를 얼만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하게 그 사업 계획들이 부수적으로 다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의 추정 재무 제표로 숫자들로 다 녹아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업 계획 내용하고 뒤에 숫자하고 따로 노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볼 때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경영 역량에 대해서도 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평소에 그거를 계속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투자를 받을 때 당장 사업을 하다가 당장 돈이 떨어져서 지금 투자를 받겠다고 나서시면 그때는 이미 늦죠. 통상적으로 투자를 받으려면 뭐 우리나라 벤처캐피탈들이 투자할 때 검토하고 하는 기간들을 하면 통상 뭐 6개월, 또 길면 1년도 갈 수 있고요. 회사가 굉장히 좋아서 뭐 사실 큰 문제 없이 막 검토하고 바로바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뭐 빨라야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뭐 다음 달에 뭐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투자를 받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투자를 그 타이밍이 안 맞죠. 그래서 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을 관리를 하고 또 미래 이제 재무 그 추정들을 관리를 해 나가시면,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 회사에 자금이 과부족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시점에는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게 뭐 정책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융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회사에 유리할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보고, 그걸 이제 투자를 받겠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뭐 이제 향후의 지분 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하셔서 IPO 뭐 갈 때까지 향후에 또 2차, 3차 투자도 받으실 거고 하기 때문에 지분 구조나 뭐 이런 걸 또 감안하셔서 투자 규모라든지 밸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치밀하게 좀 전략을 짜고 미리미리 준비된 그 전략 하에서 투자 유치를 추진하시는 것이 회사의 성장 로드맵에도 맞고요. 또 회사가 이제 잘 투자를 받는데, 유리하게 투자를 받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투자기관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이제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우리 회사 제품은 정말 훌륭하고 기술은 굉장히 좋다고 자랑은 많이 하는데, 실제 이걸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이제 벤처기업들이 이제 뭐 창업을 해서 하실 때 대부분 이제 R&D에 치중을 하시다 보면 시장이라든지 이 영업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조금 뒷전에 미뤄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R&D에 매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자꾸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향후에 만들어 놓고 시장이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장과 끊임없이 시장을 조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이 R&D를 해나가야 맞는 방향이고, 그러다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정립이 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막연히 사업계획서 보다 보면은 우리는 시장이 이만하니까 그 시장에서 우리가 뭐 몇 퍼센트의 시장 점유율만 가져도 뭐 매출이 얼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굉장히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럼 그 시장 점유율을 그만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판매 채널을 통해서 어떤 판매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어프로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좀 미리 고민을 하시고 제품 개발에도 그게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